지난 주말부터 찾아온 한파의 영향으로 지역 곳곳은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례적인 가을 한파는 모레 새벽부터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위드 코로나 시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데 첫날 분위기 담아봤습니다. 여순 사건 73주기를 맞아 제주 지역 학생들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유족 화가의 전시회를 관람하고 여수와 순천의 유적지들을 돌아보는 일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고 홍정훈 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사업주와 대표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9일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례적인 가을 한파로 어제 아침 지역 곳곳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누그러들었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아직 동이채 트지 않은 순천 역전시장. 가을의 중턱, 갑작스레 때이른 영하권 한파가 찾아오자 상인과 손님 할 것 없이 겨울에나 입을 법한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조끼 입고 살았는데 갑자기 추워갖고 이제 겨울옷 오리털 잠바 입어야 되거든요. 그걸 입으니까 이제 좀 따뜻하게 좋네요. 머플러와 장갑으로 추위를 막아봐도 여의치 않자 상인들은 모닥불 앞에 삼삼오오 모여 언 손을 녹이며 추위를 이겨내봅니다. 옷도 많이 입어야 되고 막 춥고 그래요. 요거 나면 장사 못 하지. 또 바람까지 불어보면 고기도 없고 장사할 때도 손님이 많이 안 나온 게 힘들어요. 고기 팔아먹기가. 오늘 전남 동부권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순천 영하 1도를 비롯해 고흥 0.7도, 광양 1.8도, 여수 8.1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층 5km 고도에 영하 20도 내외의 차가운 공기가 광주 전남 지역에 머물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났고 기상청은 잠시 추위가 누그러들었다가 모레 새벽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운 날씨가 다시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가 COP28 유치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양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가 남해안 남중권 공동으로 2028년 COP33 유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오늘 그동안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지난 13년간 노력한 것은 안타깝지만 정부가 2028년 COP33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남해안 남중권이 힘을 합쳐 COP33 유치를 위한 체제로 다시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특히 남해안 남중권을 COP33 국내 유치 도시로 우선 결정해 줄 것과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지정, 탄소 중립 실증 산단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컨벤션과 숙박시설 등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 통합청사 건축공사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순천 신대지구 동부권 통합청사 부지에서 동부권 통합청사의 착공을 기념하는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387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13,0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는 통합청사는 동부권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훈 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 해당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인 1조 작업과 감시인 배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갑판 위 난간대 미설치와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예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됐는데요. 시민들은 긴장 속에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까지는 24시간 영업했던 식당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그동안엔 일찍 문을 닫아야 했지만 이제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올지 모르겠다면서도 심야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야죠. 오늘부터 시작해야 12시까지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적 모임도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유대관계,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는 건데 그런 게 풀리게 되면 좀 더 사회생활 하는 데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에서는 14일 이후 5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차가 91.7%를 기록하고 있고 완전 접종자 비율은 75%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16세와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돌파 감염의 위험과 일부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일찍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면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겠지만 빼앗겼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73주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 4월 여수 순천 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해 4.3에 대해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엔 제주 학생들이 여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여수에 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살짝 치켜든 턱에 당당한 표정,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올 것만 같은 힘찬 발걸음. 여순 사건 유족인 박금만 화가가 그린 여순 항쟁 행진도입니다. 박화백이 여순을 소재로 그린 작품 70점이 걸린 여순 항쟁 역사화전은 여순을 이해하기 위한 제주 학생들의 첫 방문지였습니다. 그냥 역사는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직접 이렇게 유족이신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한번 보니까 조금 이게 좀 더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저 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도 있어서 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여수 만성리 위령비를 찾은 학생들은 위령비 뒤편의 말줄임표를 보며 제주 4.3 평화공원의 백비와 같은 아픔을 이해했고 여수 14연대 주둔지에서는 70여 년이 지나도 생생한 역사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그대가 대피하는 일종의 방공호 그런 기능도 함께 해줬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여순 유적지 보존 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여수는 제주보다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느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환경을 좀 더 보고 싶어요.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여순 사건의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평화인권조례가 제정된 만큼 여순을 알리는 이번 행사가 연례 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전국 각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3과 11.9를 전국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수 순천 지역 학생들과 교류 행사를 가진 제주 학생들은 내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리는 합동 위령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여순 사건 73주기에 맞춰 오동도의 여순 사건 기념관을 개관합니다. 내일 문을 여는 여순 사건 기념관은 해방 직후 국내 상황과 사건 전개 과정, 특별법 제정 노력 등 6개 아카이브와 손가락총을 형상화한 포토존으로 구성됐으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의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도약한 여수의 주요 관광지 VR 파노라마관과 여순 사건 영상 체험 상영관도 마련됐습니다.
여수시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번에 문을 연 여순사건 기념관과 다크 투어리즘 운영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여수문화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차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 4.3 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과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사료조사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인 여수시의회는 1, 2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이달 말 시행령 초안을 의견서 형태로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며 시행령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안에 1차 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직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5mm 내외의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여수가 12에서 19도, 순천이 9에서 19도, 광양도 9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9에서 16도, 목포는 12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의 날씨는 전체적으로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주말로 갈수록 아침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벌어질 예정이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양세무서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오늘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광주국세청이 지난해 납세 서비스, 세원관리 등 평가가 저조해 조직 성과평가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광양 지역의 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만 설치돼 있어 충분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판식 청장은 광주청이 다른 청에 비해 경제적 세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평가가 낮다며 광양세무서의 신설을 위해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지난해보다 닷새 빨리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오전 순천만 갯벌에서 흑두루미 3마리가 관찰됐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흑두루미의 이동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인근에 갈대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제한하고 친환경 벽실을 제공해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수에서 2021 국제 섬 포럼이 열립니다.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기후변화와 섬이란 주제로 한국과 영국, 미국 등 7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해양과 도서, 기후변화, 섬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국제 섬 포럼이 지역 특화 마이스 일환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행사라며 특히 올해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산단 인명사고 대부분이 노후산단에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63곳에서 모두 190건의 안전사고로 268명의 인명피해와 75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이 같은 사고의 97%가 3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특히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이 울산과 여수 산단 등 6곳으로 전체 산단의 38%가 3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과 위험시설 상시 모니터링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바이오 페트 소재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바이오 페트, 즉 폴리에틸렌 수지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원료로 사용해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기존 제품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8%가량 줄일 수 있으며 기존 페트와 품질은 같으면서도 100%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